방송인 강호동 씨가 잠정 은퇴를 선언한 지 엿새가 지났습니다. 탈세 혐의로 비난의 중심에 섰던 강호동 씨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번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또 다른 국민 MC 유재석 씨의 소송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스포츠한국 안진용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국세청이 강호동 씨가 고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네, 얼마 전 사업가 A씨가 강호동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면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는데요. 네. 하지만 사실상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호동이 애초 국세청의 고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국세청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추징금이 5억 원 이상인 사업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기준에 미치지 않는 강호동은 검찰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데요. 때문에 시민의 고발이 접수됐지만 실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그렇다면 강호동 씨가 탈세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네. 국세청은 지난 5개월간 세무조사를 진행해 이미 강호동의 7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강호동 역시 이를 인정하고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죠. 때문에 강호동의 탈세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고의적 탈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고발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인 거죠. 네, 그런가 하면 한국납세자연맹에서 강호동 씨와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한국납세자연맹은 납세자 중 한 명인 강호동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연맹 측은 지난 9일 국세청이 강호동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를 언론에 알려 강호동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국세청과 관련 공무원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한 해 평균 약 1만 5천여 명이 세무조사로 세금 추징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들 중 악의적인 탈세로 검찰에 고발되는 사람은 단 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7%는 복잡하고 애매한 세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죠. 강호동 역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세금 추징이 곧 위법인 듯이 보도되면서 강호동의 인권이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악화됐던 여론도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강호동 씨의 이른 복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이미 강호동의 팬들과 또 많은 방송 관계자들이 서명운동까지 벌이면서 강호동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강호동을 아는 지인들은 빠른 복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호동이 많이 지쳐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을 겪으며 강호동은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고의성 여부를 떠나서 자신의 실수로 탈세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데요. 평소 경거망동하지 않고 우직한 그의 성품을 봤을 때 잠정 은퇴 선언을 곧바로 뒤집을 가능성은 극히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강호동이 언론을 통해 마녀 사냥을 당했다는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강호동은 당분간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방송과에서 떠나 있을 전망입니다. 네, 강호동 씨의 진행을 맡고 있는 프로그램 제작진 측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네, SBS 강심장은 더 이상 강호동과 녹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강호동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심장은 잘 알려졌다시피 강호동의 이름에서 제목을 따왔을 정도로 강호동 쇼라고 불려왔는데요. 네. 때문에 마땅한 대체 MC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1박 2일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강호동이 하차 계획을 밝히면서 6개월 시한부 방송에 돌입했는데요. 강호동이 잠정 은퇴를 선언하면서 프로그램 폐지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강호동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멤버 투입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상태인데요. 때문에 강호동 없이 나머지 멤버가 1박 2일을 꾸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어제 방송되기도 했었는데요. 강호동 씨의 또 다른 대표 프로그램 무릎팍도사는 어떻게 또 향후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예, 무릎팍도사 역시 강호동을 대체할 MC를 찾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네. 워낙 강호동의 캐릭터가 강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무릎팍도사는 2주 동안 송출할 수 있는 방송 분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강호동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프로그램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죠. 또 다른 코너인 라디오스타의 분량을 늘리고 강호동의 복귀를 기다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무릎팍도사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어제 유재석 씨가 SBS와 또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 유재석은 얼마 전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전 소속사와 소송 끝에 부분 승소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SBS 프로그램 런닝맨의 출연료를 받지 못해 SBS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재차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재석은 소장을 통해 지난해 초 SBS와 회당 출연료 1,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예능 프로 런닝맨 출연 계약을 맺었다. SBS는 현재 세금 등 비용을 제외한 1회 12회분 출연료 1억 1,8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강호동 사태가 벌어진 시점에 알려진 소송이라 공교롭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재석이 당연히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죠. 네, 유재석 씨의 출연료 분쟁이 알려진 것은 이미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해결점을 찾지 못했군요. SBS 측에서 절차상의 이유로 공탁이 늦어지는 것뿐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만한 해결 기대해 보면서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